3천만 원, 누군가에겐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의 마중물이지만 누군가에겐 인생 2막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60세의 정년 퇴직한 소방관 이정호 씨 가명입니다. 30년 넘게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온 그는 은퇴와 함께 전혀 다른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막상 정년을 맞고 나니 무릎 관절, 혈압, 수면장애까지 몸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력함이라는 새로운 적이 그의 일상을 잠식해갔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해야 했던 직업이었기에 그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단순히 병원에 더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소방서에 있을 땐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뛸 차례야. 그는 은퇴금을 정리한 뒤 3천만 원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어떤 창업이나 수익 투자보다는 건강을 중심으로 삶을 재설계하는 데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 후 재테크를 말할 땐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정호 씨는 건강을 테크택하는 데 투자한 겁니다. 먼저 그가 선택한 건 로컬 푸드 기반의 식단 재구성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텃밭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주 신선한 제철 채소를 공급받고 직접 조리하는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자 혈압이 안정되고 장 기능도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차린 건강식 앞에서 이건 약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방식의 운동 루틴 구축이었습니다. 헬스장 대신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하루 7,000보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자전거 타기, 수영까지 확장해 갔습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며 단순한 운동이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었죠. 이로 인해 정서적인 활력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에서 지속된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회적 기여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소방안전교육센터의 자원봉사자로 나서 은퇴자 및 시니어 대상 소방안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건강의 소중함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지금도 월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주체적이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소방관이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명의 은퇴자의 건강 재설계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노후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돈이 아닌 건강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제 뭘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은퇴 후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정호 씨의 선택을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3천만 원이라는 작지만 분명한 투자, 그것이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삶은 결국 스스로를 대접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정호 씨의 사례가 말해준 것처럼 건강한 은퇴 후 삶을 위한 핵심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습관의 정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은퇴 후에 급격하게 건강이 무너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루틴 상실 증후군 루틴 로스 신드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던 구조적인 생활이 사라지면 신체는 물론 정신적인 기능까지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화되고 일상적 판단 능력이나 감정 조절 기능까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의 단절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성인 발달 연구 그랜트 스터디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장수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며 만성염증을 유발해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단순한 운동이나 식단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루틴, 사회적 소속감, 정신적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삶을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례인 박미영 62세 전 교사 씨는 은퇴 후 교직 생활 35년 동안의 교육 경험을 살려 노인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늘어났고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회 속에 있다는 실감이 나요. 이게 제겐 최고의 보약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은퇴 직후보다 체중이 4kg 줄고 우울증 약도 끊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인 김영호 66세 전 중소기업 임원 씨는 은퇴 후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던 분야였지만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수채화 수업이 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그는 매일 오전 10시엔 작업실로 나가 그림을 그리고 계절마다 소규모 전시회를 엽니다.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창작 활동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적이며 뇌의 해마 부위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은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연결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감성적인 조언에 머무르지 않고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건강한 삶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잘 사는 삶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신체적 루틴을 회복할 것,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스스로 몸을 챙기는 리듬을 만드는 것. 2. 사회적 소속을 구축할 것, 가족, 지역 또는 작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고 연결을 지속하는 것. 3.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것,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작하고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반드시 큰 자본이 아니라 작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당신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단 3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데서 시작되니까요.